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이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인 허위사실 유포 재판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으로써 공산 좌파들이 벌컥 뒤집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공산 좌파들의 이재명의 거짓말 속성을 보인 것일 뿐입니다. 그들도 이런 판결의 죄를 이재명이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주장대로 검찰 독재의 편파적인 판결로라도 이런 판결이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고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추측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산좌파나 이재명이 적어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그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가장 큰 증거가 선고 재판의 생중계를 반대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만약 그들이 무죄라고 확신했다면 그 생중계로 모든 국민에게 이재명의 억울함을 선포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앞으로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그런 이벤트인 생중계를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유죄 판결 적어도 징역 1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징역형의 선고를 받을 거라고 예측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검찰 독재라는 그 말도 거짓말이고 또 그걸 몰랐다 하면서 생중계를 반대하는 그것도 그 논리에 어긋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공산좌파들이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몰랐다는 듯이 깜짝 놀랐다는 것은 이재명의 똥구멍을 간지르는 간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왜?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런 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 그런 조치를 하기에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잖아요. 그 허위사실이라는 그 잡범의 그 벌을 어떻게 그들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차 지나고 난 뒤에 급한 듯이 손 흔들고 뛰댕기는 신용을 하는 것 뿐이라 이겁니다. 이것으로서 이재명의 그 미래는 암울하다는 겁니다. 선조치를 해야죠. 생중계를 안 할 것이면. 이런 그 논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재명이가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정당한 판결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법원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다음 판결인 11월 25일 위정교사 1심 판결에서 이재명이 법정 구속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법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더구나 국회 절대 다수 정당 대표가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 소추를 시켰고 재판 판사들을 불러서 그 지경 판사를 바꿔달라고 이렇게 주장하던 그런 정당이 법원이 지금 권력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국회를 절대 다수로 수사 검사를 탄핵 소추를 하는 정당이 그런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자꾸 하면은 법원이 정말로 화를 낼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그 법률적인 정당성을 근거로 이재명을 법정 구속을 하는 그런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공산 좌파들은 똑똑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이 이런 법정 구속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기도 감지하지 못하고 주변 아부꾼들에 의해서 김대중보다 훌륭하다고 하니까 진짜로 김대중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박근혜 보고 좋아한다 하니까 박근혜가 진짜로 좋아한다고 박근혜를 비웃더니 이재명이 김대중보다 훌륭하다고 하니까 그 얼빠진 놈이 자기가 진짜 김대중보다 훌륭한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훌륭한 김대중조차도 광주 사태를 일으켰지만은 진압당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국과 한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정부에 의해서 제도화되고 정비되었고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서를 중시하고 중앙집권적인 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어떤 의미에는 제도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져 있지만은 체질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북두 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체계적인 질서와 중앙 집권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박정희와 전두환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제도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집단을 어느 정도는 용인하지만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 혼란을 야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사회 혼란이 있다 이러면은 그 박정희와 전두환이 민주주의를 제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체계적인 제도적인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놨고 북한에 의한 그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주 경찰과 군이 굉장히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이재명이가 사회적인 어떠한 군중 저항 절대 불가능합니다. 김대중도 그 전라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게릴라를 꿈꾸며 내란으로 저항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정당한 재판을 근거로 심판을 받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미 국민들을 설득할 논리를 혹은 근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도 자범으로서 장깨가 많은 사람이라서 이 법률적인 방어를 위해서 자신들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을 공천을 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보답을 해주고 그리고 그들로서 법원을 사법 처리를 방탄을 하다가 그것이 실패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그 완력이 센 정치 깡패 같은 몇몇 사람들을 공천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깡패라는 것은 생리적으로 기회주의적이라서 분위기가 바뀌면 바람보다 먼저 누워버립니다. 고함치는 고함 지르고 반말을 하며 완력을 보이는 정치 양아치는 이제 자유우파의 르네상스와 함께 정치권에서 퇴출될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재명은 법률적인 방탄 그리고 그 군중들의 저항에 의한 그 어떠한 물리적인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잡범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지금 국민의 저항이라고 떠들고 있는 공산 좌파들이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대사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을 모범적으로 관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김영삼과 김대중은 정치 활동에 대해서 그 정치 활동이 민주주의에
온당한 일인데 독재법에 의해서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을 설득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활동을 억압한다라는 게 있는데 이재명의 죄라는 것은 선거에서 거짓말을 한 거, 또 자기의 재판에 불리하니까 그 증언을 가짜로 해달라는 위정교사, 그리고 부동산 개발의 특혜, 법인카드 사적 사용, 온갖 잡범 수준인 겁니다. 그게 무슨 정치활동입니까? 정치활동이니까 정치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법부의 판결을 정치탄압이라고 말하는 그거는 논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을 설득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자범적인 범죄를 방어해달라. 그러면 그 교도소에 있는 모든 자범들을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유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김영삼과 김대중은 그 국민 설득을 근거로 하고 혹은 국민 지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국제적인 연대를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한 배우자 이희호 여사와 또 국제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측근들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 내가 선거에 나가서 허위사실을 한 적이 없는데 그 허위사실을 가지고 사법부에서 이래 판단을 해가 유죄를 받았으니 정치 탄압이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선진국에서 그 말을 바로 알아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의 연대에서도 이 김영삼과 김대중은 그 조직 활동가들로 그 조직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대학 총학생회라든가 노조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 사회적으로는 오피니언 리더들, 그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언론인, 학자 이런 사람들로 조직을 구성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홍보나 대중선동에 나설 때 굉장히 조직적이고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은 그런 국민을 설득할 능력도 근거도 기반도 없으니까 당 대표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측근들로서 공천을 해버린 겁니다. 이번 그 1심의 결과는 1심 선고의 결과는 서울 강북을의 박용진 의원, 김문기, 그 미망인, 김부선, 그리고 자살한 6명의 과부들이 그 원한을 내려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으니까 자기들 똘마니들을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해가지고 각 지역에 포진을 시켜서 그 지역 국민들을 동원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11월 2일 실패했어요. 어제 그 법원 앞에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비행기 값도 주겠다라는 이런 사발 통문을 돌렸는데도 고작 300명 정도밖에 동원되지 않았어요.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군중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 오피니언 리더라는 거는 전부 다 자기 출세욕에 눈먼 사람들밖에 없어요. 가장 비근한 애가 김민석이 아닙니까? 김민석과 김민석의 그 형 둘이서 지금 탄핵을 주도하면서 이재명의 간신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조인으로서 대응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등장할 사람이 이재명이 측근들로 공천을 준 정치 양아치, 그 안산의 양모, 의정부의 이모,
또 은평의 이모 씨 등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그들의 완력을 보이면서 반말을 하고 막말을 하면서 정치 양아치로서 국민들에게 선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 자유당 시절에 그 정치 깡패를 보는 듯한 그런 섬뜩함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뒷골목에서 완력을 쓸 양아치 정도는 되겠지만은 대중 조직을 이끌 지략이나 용기를 가진 그런 인물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냥 양아치예요. 결국 이재명이 이 저항을 한다는데 재판에 대해서 선고에 대해서 불법성을 강조하며 저항을 한다는데 찻잔 속의 태풍으로 3일 천하로 끝나고 말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퇴출 전략이라고 해야 할까? 혹은 퇴로가 막힌 퇴출 전략도 없고 퇴로가 막힌 생쥐꼴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죽어서 영웅이 된 노무현의 길인 플랜 B도 이제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이재명의 앞으로의 시간은 참담하다. 이렇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그 정당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없는 거예요. 간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권력으로 그 양아치들 같은 그런 권력욕이라든가 출세욕에 빠진 그런 자격 미달의 사람으로서 그 법조 사법 방탄을 하고 또 군중 저항을 이끌어 나가려고 각 지구당의 조직을 위해서 공천을 시켜가지고 지역구 위원장도 만들어주고 또 국회의원까지 시켜주었지만 그들이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 그 조직구에 각 지역구에 조직 동원을 하라는데 조직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치 양아치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자업자득이라 이재명 자기가 정당한 일에 대한 정당한 국민의 지지로서 하지 않고 그 잡범을 어떻게든 방탄을 하려고 했던 이재명이가 말한 오늘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서 그 불가사리로 이 국민들을 농락한 사기꾼으로 혹은 잡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이 이재명의 그 지금 저항은 찻잔 속의 태풍이고 3일 천하로 끝날 것이라는 근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북두시민혁명군의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